올 한 해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 인생에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큼 바빴던 오늘은 2024년 제 1년 동안의 혈당과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12월 22일이거든요. 제 혈당은 오늘까지 CGM 원본 데이터를 추출해서 제가 통계를 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얼마나 혈당 관리를 잘했는지 볼게요. 1월에서 12월까지 평균 포도당 수치는 124입니다. 평균 당화율 색소는 6.275였고요. 그래프를 보면 상반기에 살짝 높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은 6.1, 2023년 6.35였는데 다행히 올해는 살짝 내려왔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측정한 올해 당화혈 색소는 5.9에서 6.1 정도였어요. 그리고 변동계수 CV 올 한 해 CV 평균 수치는 31.067입니다. 22년은 33.767이었고 23년에는 31.066이었고요. CV 권고치가 36% 이하인 거 아시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한 것 같습니다. 올해 CV 수치를 30% 이하로 하는 것이 제 목표였는데 4월, 11월, 12월에만 그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요. 핑계지만 올 한 해는 너무 바빠서 이 정도 한 것만으로도 잘 관리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표가 타이밍 레인지 TIR이죠. 목표 범위 내의 혈당의 비율이고 목표 범위는 아시다시피 70에서 180입니다. TIR 권장 목표치는 70% 이상입니다. 저의 2024년 평균 TIR은 86.604%입니다. 22년은 82.666이었고 23년은 87.149였어요. 올해도 나쁘지 않아요. 월별로 TIR을 보면 11월과 12월은 90% 이상으로 가장 좋았고요. 3월이 83.281%로 가장 나빴지만 권장 목표치가 70% 이상이니까 올해도 잘 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4 이하의 TBR, 심한 저혈당은 1%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올해는 0.577%입니다. 22년은 0.82, 23년은 0.454%였습니다. 그리고 70 이하의 저혈당 TBR은 4% 미만이 권장치인데 올 한 해 70 이하 평균 TBR은 3.931%입니다. 22년에는 5.022, 23년은 3.71이었습니다. 목표 달성은 했지만 70 이하의 저혈당은 2%대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2%대를 위해서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월별로 보면 그래도 4월과 6월은 2%대의 저혈당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0 이상의 심한 고혈당인 TAR은 5% 미만이 권고치고 올 한 해 평균은 0.645%입니다. 22년에는 1.211, 23년은 0.745였습니다. 또 180 이상의 TAR 고혈당도 25% 미만이 목표치인데 올 한 해는 8.244%, 22년에는 12.311%, 23년은 9.136%였습니다. 여전히 아직 위로는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저혈당을 줄이는 노력을 더 해야겠죠. 네, 올 한 해 제 혈당을 이렇게 빠르게 정리해 봤고요.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올 한 해도 혈당 관리 열심히 하면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못했으면 내년에는 더 잘하면 돼요. 그렇죠? 저는 CGM이 없었던 지난 20년 동안에도 혈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주 체크하면서 지금 이 정도의 수치로 항상 관리를 했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저보다 훨씬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 혈당이 완전 자랑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제 혈당을 꾸준히 공개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당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혈당 관리만 하려고 우리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 사회, 가정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혈당에만 얽매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 한 해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해마다 12월 31일 날 밤에 교회 가기 전에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한 해 동안 각자가 잘한 일, 못한 일, 그리고 내년에 하고 싶은 일 각각 다른 색깔의 포스트잇에 적고 그것을 거실벽에 며칠 동안 붙여놔요.
저 와이프, 첫째, 둘째에 올해, 내년에 포스트잇을 모두 붙여놓으면 벽면 한쪽이 가득 차서 예쁘기도 하지만 한 해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붙였던 제 올해 목표 포스트잇은 많기도 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목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올해는 내가 건강관리를 조금 못하더라도 올해만 이해해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작년 12월 31일 세웠던 제 올해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1형 당뇨병 환우에 활동 잘하기, 박사 졸업하기, 유튜브 구독자 3,000명 달성하기, 그리고 진행하는 회사 프로젝트 성공하기, 해외 엑스포 전시하기, 아버지 칠순여행 가기,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기, 책 출판하기, 그리고 건강관리였습니다. 너무 많죠? 이 많은 것들을 다 하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렇게 목표를 세워 놓아야 조금씩 전진할 수 있고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올 한 해는 제 인생에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큼 바빴던 한 해였고 또 정말 보람있는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하자마자 세종에서 1형 당뇨 환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고요. 바로 이어서 보건복지부 차관 간담회에도 참석하고 설 명절에는 9살 유라와 세종에서 용산까지 걷기에 동참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1형 당뇨병 환우회의 김미영 대표님과 함께 1형 당뇨 환자들을 위한 여러 회의와 세미나에 참여하고 그리고 5월에는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1형 당뇨 성인 환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발표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의미 있고 뜻깊었던 행사였습니다. 순창 여름 캠프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바빴는지 2박 3일 캐리어를 준비해서 주차장에 가서 차에 실어야 되는데 싣는 걸 깜빡하고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출발해서 순창에 도착한 이후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서 순창으로 다시 돌아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환우회 활동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올해는 특히 환우회 활동을 최우선으로 두었고요. 제가 봉사할 수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부터 박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으니까 정확히 6년 만에 드디어 박사를 졸업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먼 거리까지 수업을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마지막 논문 제출할 때까지 조마조마하게 가슴 졸이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요. 졸업식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늦은 나이지만 부모님께 효도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4년 차가 되었지만 사실 올린 영상에 비해서 구독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만든 유튜브 채널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제 영상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자는 것이 실제 올해 제 목표였고요. 올해는 40개를 올렸더라고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하면 적은 수지만 올해 올린 영상들은 특히 공부를 많이 한 영상들입니다. 과거 초반 영상들은 한 번씩은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모아놓은 자료가 많아서 정리하는 정도였다면 올해는 관련 논문들부터 전부 다시 최신 논문들을 찾아서 다시 공부한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결은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퇴근 후에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없는 게 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준으로 제 유튜브 구독자 수는 3,240명입니다. 올해 목표 초과 달성했죠. 무엇보다 올 초에 회사 유튜브 겸직 규정이 있어서 유튜브를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인사부서와 원장님, 소장님, 실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왜 유튜브를 하고 싶은지 설명드리고 다행히 이해를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상당히 보수적인 회사라 유튜브 겸직을 받은 게 회사 최초일 거예요. 그렇게 4월에 유튜브 겸직 승인을 받았고 이게 사실 영구적인 승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6개월마다 겸직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음에 올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연초에 해외 엑스포 전시를 하려고
목표를 잡았었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전시하는 것이 힘들어졌고요. 대신에 기술 대회에만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각 분야별로 1등만 상을 받을 수 있었기에 시상식 발표 당일까지도 정말 여기저기 설명하면서 거기 담당자들에게 홍보하러 다녔는데 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기대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시상식이 있던 날 밤에 사람들이 가득 찬 메인 홀에서 저희 회사 이름이 불리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떨리고 영광스럽고 꿈만 같은 일입니다. 시상식에서 제가 수상소감을 얘기했는데 그날이 제 양력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이 더 뜻깊다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외국분들이 모두 생일 축하와 박수를 쳐준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정말로 발로 뛴 한 해였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한지 15년이 됐는데요. 이전 직장까지 합하면 16년이 넘었고요. 12월 초 지지난주죠. 저 승진했습니다. 승진 발표가 있던 그날도 회사 동료 아버지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승진 발표가 났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카톡과 문자, 전화, 축하한다는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서 바로 답장을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동료분들과 지인분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초에 아버지 모시고 해외로 가족여행을 꼭 가고 싶었는데 해외 가는 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추석에 서해안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왔고요.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로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제 올해 중요한 일정들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제가 계획했던 목표는 거의 달성한 것 같아요. 제가 2001년 일형당뇨를 진단받고 24년 차가 되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실패들이 있었지만 올해만큼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해보고 그 성적까지 결과까지 함께 좋았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올해 이렇게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모두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지금처럼 밝고 긍정적이고 항상 웃는 당뇨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모두 고생하셨고요. 당뇨 관리가 물론 힘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못할 일은 없거든요. 꿈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당뇨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나의 당뇨씨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4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5년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